안녕하세요.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방 6개짜리 야당동에 있는 대단지 신축 빌라의 복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3, 4년 전만 해도 방 5개짜리 복층을 그렇게 찾기가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방 5개짜리 복층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6개짜리 복층을 그렇게 찾기가 어려운데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이 방 6개가 되는 복층 타입입니다. 그래서 대가족이 합가를 위해서 움직이는 가정에게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오늘도 열심히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전체 11개동 88세대 대단지 현장인데요. 현재 분양률은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분양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양 중인 현장입니다. 오늘 남은 세대 중에 방 6개짜리 복층이 있어서 고집을 한번 제가 열심히 소개를 해 드려 볼게요. 입지 조건 짧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경의중앙선 운정역까지는 도보 11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인데요. 나는 걸어가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 단지 앞에 마을버스가 있어요.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조금 더 가깝고 쉽게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입지 조건은 설명란에 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설명란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동은 지하주차장이 있는 타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하주차장은 주차장인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지하주차장이 아니고요. 평지에 있는 지하주차장입니다. 조금 독특한데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세대당 한 대씩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일렬로 널찍하게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하 주차 공간을 봤고요. 주차를 하고 나서 당연히 이쪽을 통해서도 엘리베이터 탑승이 가능합니다. 열고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바로 탑승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계단 이용 없이 엘리베이터 탑승은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는 13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은 4층이니까 4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은 전용 면적이 21.7평, 실상 면적은 확장해서 70평을 사용할 수 있는 복층입니다. 세대 현관은 신발장이 5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측에는 2칸인데 가운데 분리가 되어 있고요. 정면에 3칸은 한쪽에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3연동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괄세동 버튼은 들어와서 좌측에 있고 들어오면 이 좌우측이 인테리어가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쪽 좌측면은 화이트 인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도장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웨인스코팅이 일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혼합해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타입이고요. 첫 번째 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에는 에어컨이 없으니까 이 공간은 침실보다는 다른 멀티룸 개념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 크기는 침실로 쓰기에는 부족함은 없습니다. 다만 에어컨이 없으니까 다른 용도로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을 보면 매립형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납 가능한 방이고 이쪽 방향이 서양이라서 그래서 지금 들어오자마자 해가 오후 시간이니까 이쪽에 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후 시간이 되면 첫 번째 방을 지나서 안방까지 해가 아주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든 공간에 조절기는 시공이 되어 있어요.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요. 나가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안쪽에 욕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2단 수납장,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을 받고 바로 옆에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에어컨 역시 있고요. 방 크기, 침실로 쓰기 역시 좋은 방입니다. 그러면서 이 방 안쪽에도 매립형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기본 수납 가능합니다. 이쪽 방향도 역시 서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붙어있는 방들은 다 서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오후 시간에는 이 침실 쪽으로 해가 잘 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방이 안방에 해당하는데요. 양쪽 여닫이 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가 응접실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 안방 도어가 여닫이는 맞지만 이렇게 양쪽으로 개폐되는 여닫이를 쓰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가 안방이더라고요. 역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이니까 이제 방 크기는 여유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이 서양이라서 오후 시간에 해가 잘 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안방 창을 또 크게 만들어 놨는데 이쪽은 가운데가 좀 터져 있어서 답답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있기는 하지만 저쪽 옆에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 정면으로 보는 뷰 이 자체는 가운데가 터져 있어서 답답함은 크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방 뷰 확인해 봤고요.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자, 드레스룸은 화장대가 있고 안쪽에 짧은 기역자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드레스룸 수납은 많이 가능한 편은 아닙니다. 이쪽까지 행거가 다 있었다면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가능하겠구나 라고 할 텐데 지금 화장대 자리가 또 빠져야 되니까 수납은 결국 안쪽에 이 짧은 기역자 행거 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방 드레스룸 공간 안쪽에다 수납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봤던 방 있죠, 에어컨이 없던 방, 그 방을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기창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방 드레스룸 공간을 봤고요. 옆에 있는 안방 욕실을 보겠습니다. 자, 안방 욕실 양변기 세면대, 안쪽에 샤워 공간은 이번에는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2단 수납장은 역시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꺾어서 따라 들어가면 여기에 아래층에서 볼 수 있는 네 번째 방이자 마지막 방이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 방도 역시 공간은 침실로 쓰기에는 전혀 부족함은 없는데 이 네 번째 침실에만 북박이장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거실입니다.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실링팬 있고요. 저 안쪽에 전열 교환기 역시 다른 타입들처럼 다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거실 폭도 거의 5m 가까이 되니까 충분히 넓은 거실로 확장은 잘 되어 있습니다. 거실의 방향, 거실 방향은 남서향인데요. 이쪽이 서쪽이 됩니다. 제가 방 쪽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서쪽이고 남쪽은 이렇게 틀었을 때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정면을 보면 여기가 정확하게 남서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호는 KCC 이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을 열고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열고 보면 이렇게 틀었을 때는 이쪽은 도로가기 때문에 좀 터져 있고 이렇게 봐도 도로가기 때문에 좀 터져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정면 뷰는 좀 떨어지지만 양쪽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개방감은 좀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앞에 빌라가 있죠. 빌라가 있으니까 확 튀어있는 감은 없지만 그래도 동간거리는 먼 편입니다. 그래서 크게 답답함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뷰 확인해 봤고요. 아치창 쪽, 그러니까 이쪽이 정확하게 남쪽 방향이 되는 건데 이쪽으로 보는 뷰도 옆에 건물이 있어서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끝쪽 창에서 봤을 때는 도로가가 보이기 때문에 이쪽은 좀 터져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창은 환기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을 한번 봤고요. 이 뒤에 있는 주방을 볼게요. 주방은 이렇게 기역자로 상하부장이 닫혀져 있는 스타일이고요. 이 추가 식탁을 놓기에는 이렇게 놨을 때는 거실을 침범한다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아일랜드 식탁을 일부러 낮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4인용 식탁으로 아일랜드 식탁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나는 추가 식탁을 꼭 놔야 된다 그러면 제가 이 끝방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이 방을 다이닝 공간으로 쓰시면 어떨까. 이 방에만 제가 수납장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을 다이닝 공간으로 써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일랜드 식탁을 그냥 쓰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꼭 식탁을 놓고 써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여기에다 놓기에는 거실을 침범한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 네 번째 방을 그런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지금 주방만 딱 봤을 때는 여기에는 냉장고 자리가 없는데요. 냉장고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마무시하게 큰 다용도실에
있습니다. 자, 여기 삼성 오븐 레인지가 있는데요. 요거까지는 기본 옵션이고요. 그리고 안쪽에 개수대 있고 환기창 옆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스 배관도 다른 타입들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체를 원하시면 이 전기 쿡탑은 가스 레인지로 교체를 하셔도 되겠죠. 자, 위에 후드 매립이 되어 있고 아일랜드 식탁 쪽에 보조 쿡탑이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방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다용도실은 이렇게 삼연동 중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제가 어마무시하게 크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안쪽까지 D역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 꺾인 라인만 아니었다면 이거 뭐 방으로 써도 좋을 정도로 다용도실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냉장고 자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냉장고 세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건 다른 타입들하고 다 똑같이 공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엄청 큰 다용도실 공간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깊이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놓고 써도 이 공간은 공간대로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래서 여기가 거의 방만한 크기의 다용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많이 큰 다용도실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면 여기에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이 옆은 문을 닫아서 안쪽을 청소 도구함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자, 계단폭 괜찮습니다. 이번에도 여유 있게 만들어져 있고 경사도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입들하고 똑같이 계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설치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올라오면 좌우측으로 공간이 분리가 돼요. 먼저 여기 우측에 있는 공간부터 살펴볼게요. 우측으로 오면 여기에 복층 욕실이 있어요. 환기창도 있고 욕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양변기 세면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위에 거울 달린 수납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복층의 첫 번째 방이 되는데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안쪽에서 전체 크기를 좀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긴 방인데요. 이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5m가 넘기 때문에 여기는 직사각형이지만 조금 큰 방, 이렇게 볼 수 있는 복층 첫 번째 방입니다. 이 아래쪽은 이렇게 수납장을 달지는 않을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맞은편으로 가보면 이 라인이 거실처럼 쓸 수 있는 라인입니다. 위에 보면 시스템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 공간도 따로 막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쪽을 보면 보조 주방이 좀 짧게 설치가 되어 있긴 한데 뭐 간단한 라면 정도는 충분히 여기서 해결이 가능할 정도는 됩니다. 위에 자, 후드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1구 전기레인지, 개수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냉장고 자리가 이쪽에서 봤을 때는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틀어서 뒤를 봤을 때 한쪽에다 세워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를 거실처럼 꾸며서 쓰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방 6개짜리 복층 타입은 이 복층 보조 주방 쪽에다가 냉장고를 놓으려면 거실 쪽 라인에다가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래층에 거실이 넓게 있으니까 굳이 복층도 여기 거실처럼 꾸며서 쓰겠다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라면 한쪽에다가 냉장고를 놓고 쓰시면 좋을 텐데 나는 여기를 거실로 써야 된다 라고 한다면 냉장고 자리가 조금 애매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안쪽에 있는 또 다른 방, 여기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도 안쪽에 가서 전체 크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많이 넓습니다. 지금 요 아래 그리고 저쪽 아래 다 비어져 있는데요. 역시나 따로 수납장으로 막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도 굉장히 여유가 많으면서 넉넉한 방입니다. 아래층에 안방보다도 더 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방, 이렇게 복층에 방 2개까지 해서 아래층까지 합치면 6개가 됩니다. 테라스로 나와서 보면
이 좌측면 그리고 우측면은 옹벽으로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옆집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테라스의 전체 크기도 대가족이 여기 나와서 테라스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길이가 거의 뭐 한 9m 정도 되는 길이니까 굉장히 넓게 쓸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놨고요. 수도 전기 콘센트도 다 있습니다. 여기만 막아놓지 않은 건 제가 다른 타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 막으면 너무 답답할 거잖아요. 또 여기가 그냥 옹벽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꽉 막힌 기분이 들었을 건데, 여기까지는 막지 않아도 되는 건 이 앞에 있는 빌라가 여기보다는 지대가 살짝 낮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려다 봅니다. 그래서 저쪽 시선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터놨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저 작은 창으로 보는 시선도 나는 불편하다 그러면 제가 여기 와서도 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가림판으로 막으시면 완벽하게 차단이 가능합니다. 여기가 아래층 안방에서 봤던 라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쪽을 보고 있죠. 저기 해가 떠 있는데 이 안방하고 같은 라인으로 테라스가 이렇게 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 보이는데 높은 건물은 없기 때문에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서 뷰도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방 6개짜리 복층, 오늘 제가 풀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려 봤습니다. 쇼츠 영상으로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나서 방 6개짜리 복층을 찾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방 5개짜리는 많은데 6개짜리 복층은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6개짜리 복층을 소개를 해드려 봤으니까요. 그동안 제가 5개짜리 복층 많이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런 복층들하고 비교를 해서 오늘 복층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